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 선생님, 생리통입니다. 네. 속발성 생리통은 어떤 건가요? 네, 속발성이라는 건 이제 자궁 내 여러 가지 질환들, 골반의 질환들에 의해서 오는 생리통을 이야기하는데 질환으로 인한 네. 생리통. 가장 많고 고질적이고 아픈 병 중에 하나가 자궁 내막증입니다. 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 내막에 있는 세포들이 네. 다른 데 가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궁 내막 세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증식되었다가 탈락이 되죠. 그래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 세포가 난소에 가서 붙어 있다든지 네. 자궁 내막이 아닌 바깥에 붙어 있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생리할 때마다 코피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자궁 내막 세포가 코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월경주기와 마찬가지로 코피가 터지는 경우. 그걸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 내막증은 극심한 생리통을 또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은 평소에는 별로 통증이 없다가 생리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심해지는 거죠. 예,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궁의 기형, 자궁에 여러 가지 기형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수술 같은 거 하고 난 뒤에 자궁에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공기가 들어가서 아니요, 그 유착이라는 거는 장감막들 이런 것들이 네. 이래 붙어버리는 거죠. 유착이 돼서 고정되고 이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네.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 근종 흔한 것들이 근종은 이제 자궁근 사이에 이제 종양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자궁 근종. 네. 그다음에 자궁선 근종. 그다음에 골반의 울혈 증상. 뭐 그런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이제 오는 생리통을 속발성 생리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럼 있습니다. 통증이 조금 다르게 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속발성 생리통의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임상적 양상을 이제 청취하면서 대충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된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요. 뭐 난소낭종 같은 경우 또는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7cm 이상이 되면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적응증으로 봐요. 7cm보다 적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또 이제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통상적으로 10cm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폐경이 가까운 여성들은 네. 폐경이 되면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산부인과 쪽에서 이제 수술에 대한 인디케이터가 높은 의사들은 뭐 불편한데 자궁을 다 적출하자. 출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의사. 왜냐하면 출혈, 통증 이런 거 유발하는 원인이 되니까 그냥 난소는 살아 있으니까 떼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또는 뭐 일부러 장기들을 떼낼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폐경이 돼서 줄어드는지 문제를 일으키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자궁 근종, 그다음에 난소낭종은 또 복진, 배를 이렇게 복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확인해야 되고요. 수술 후 유착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잘 돼 있는지 초음파나 그런 내시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 경부가 너무 협착돼서 네. 생리 피가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되는 경우, 그런 안에 울혈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생리량이 적어서 나중에 보면 울혈이 돼 있다, 나중에 검은 피가 나온다 이런 거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으니까 이건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생리량이 조금 많이 줄었다 이러면은 다른 병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의심해 볼 수도 있고 호르몬 변화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자궁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뭐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하고 검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한의원 가는 것보다 산부인과 가는 게 낫죠. 네, 맞습니다. 한의사들도 예전에는 뭐 내진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지금은 뭐 저도 한의사이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음. 또 쑥스럽잖아요. 그죠? 전문을 하지 않는다면 해야 되나 이런 음. 생각도 하고요. 초음파 진단에 대한 또 법적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 초음파를 써서 여성 질환들을 진단했던 많은 한의사들도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음. 말들이 많아서 음.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원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는 한의원 찾아가면은 도와주시나요? 네, 그렇죠. 중요하게 이제 생리통은 한방 치료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원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 네. 이럴 경우는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면 훨씬 경감시킬 수 있고요. 유경신 옛날에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셨을 때 큰 도움을 못 받으셨나 봐요. 네. 일시적으로 뭐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한의원 치료를 뭐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번 치료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생리통에 대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생리통에 재발될 가능성, 치료하고 나서 또 한동안 괜찮다가 또 아프잖아요. 네. 근데 재발도 되기 때문에 재발률이나 통증의 정도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개선된다는 여러 논문들, 한방 논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한방에서 하는 침 치료, 뜸 치료, 그다음에 뭐 한약 치료 이런 것들이 생리통 환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좀 속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첫 번째는 기혈순환의 문제예요. 여성들이 월경 때 기혈순환이 안 되며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리통이 없는 여성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좀 외부적인 자극이 좀 있었던 때는 없던 생리통이 한 번씩 생기기도 하죠. 그게 이제 기혈순환의 문제. 그래서 자궁 쪽에 기혈순환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원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궁의 냉증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의 자궁은 차가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이제 원리는 피가 터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증식이 되면서 피가 터질 때 자궁에 일종의 열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열이 발생하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이유로는 열이 높으면 찬기운이 이쪽으로 몰려오게 돼 있죠. 네. 그게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의 만나듯이. 원리에도 그렇죠. 그래서 냉기가 자궁 쪽으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피를 특히 식히려고. 생리 때는. 네. 그때 만약에 내가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네. 그 차가운 기운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병을 일으키겠죠. 근데 냉이 쌓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궁금한 게 그렇게 여자가 여기가 이제 피가 나니까 그 냉기가 이렇게 오는 거는 그 인체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아닌가요, 선생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이 있다, 냉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의학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의학에서는 열하면 피부만 이야기해요. 우리가 체온을 쟀을 때 37도가 넘느냐, 39도가 넘느냐, 그럼 피부만 열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엄격하게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한방에서 이 열, 한열이라는 거는 열감, 냉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지만 상대적인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열감, 냉감이 있는데 열하고 냉한 거는 순환이 돼야 되고요. 우리 몸에도 위에는 열이 있고 아래는 냉이 있으니까 순환이 돼서 아래를 데워주고 위를 식혀주고 또 위에서 따뜻한 기운이 내려가서 아래를 데워주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자연적인 생리 현상인데 그게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축적이 된다면 병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냉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여성들은 특히 아랫배 네. 그리고 이제 앉을 때
엉덩이 차갑지 그렇죠. 않게. 엉덩이에 질 부위가 닿잖아요, 그죠? 네네. 네, 아, 그래서 바닥이 차가운 데 있으면 냉기가 바로 올라올 수 있죠. 네. 항상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남자는 차가운데 앉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이런 질문을 또 처음 받아봐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자는 차가운데 앉아도 괜찮아요? 여성만큼의 그런 질환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뭐 남자들도 냉한 사람이라면 뭐 몸이 냉해서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네네. 아무래도 차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물만 먹으면 설사하거나 내 아랫배에 냉기가 들면 설사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따뜻한데 앉는 게 네. 좋은 걸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